제8기 당대표단 후보 선거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는 공통질의와 사회자 질의, 그리고 여기 참석해 계신 패널 질의 순서로 4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패널분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당진당원 차일병입니다.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좀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이자 여성 당원으로서 여성주의 운동과 활동을 고민하고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윤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동래광역 당원이고요. 부산 지하철 운전 승무 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준호라고 합니다. 네, 저는 서울 동대문광역에서 삼국정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주호입니다. 네, 이상 4분의 패널들 모시고 토론회를 진행하게 될 텐데 날카롭고 시적절한 질문들 기대하겠습니다. 어제로 서울 경기 합동 유세를 끝으로 2주간이 넘는 전국 순회 유세를 마무리하셨는데요. 우리 노동당 8기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신 이가경 동지 소개해드리고 그간의 선거 운동 과정 속에서의 소감, 기타 하고 싶으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동당 8기 대표 후보로 출마한 이가경입니다. 18일간 선거운동 중에 오늘이 일정으로서는 마지막 토론 일정입니다. 다니면서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모아지는 과정이 충분하진 않았지만 후보가 3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표 후보, 부대표 후보 2사람이 또 따로 있어서 3사람 간에 처음 시작은 전혀 다른 걸로 시작을 했었고 유세를 하면서 조금씩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산적해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긴 한데 욕심내고 다 하겠다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인 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노동당이 어떻게 자리 잡히기만 끊기에 대한 고민을 충실히 하는 대표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정당 조직으로서 노동당이 타 세력 및 정당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과 토론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정당 조직으로서 노동당의 사회운동 및 타 정당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고 이런 관점 하에서 노동당에게 요구되는 과제나 사업이나 혹은 추진 계획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막연하긴 하지만 진보정당이라고 그렇게 20년 가까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정당은 사실은 노동당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정당이라 하면 대중조직을 끌고 갈 만한 우리의 인연과 우리들의 노력들이 기울어져야 되는데 다른 정당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토와 돈으로 봐왔던 노동자들 그리고 국민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노동당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타 정당과의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가장 첫 번째로 우린 국민들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가야 될 방향을 함께 설정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정당과 똑같이 선거 때 표와 돈을 달라고 하는 정당으로 미칠 것 같아서 그런 정당을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좀 더 정확한 목표 그리고 가야 될 방향에 대한 확실한 제시 그리고 국민들에게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 이런 것들이 타 정당과의 차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추가로 또 좀 질문을 드리면 노동당은 지난 총선에서 0.38%의 지지율을 얻었는데 이런 지지율을 가지고 사회운동 혹은 정당운동, 민주노조운동 등에서 주체를 형성하고 발굴해 나가고 그런 운동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혹시 추가적인 방법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브론테이지가 0.38이라는 의미는 지난 과정 속에 우리 노동당이 어떻게
잊혀왔는가 그리고 뭘 했는가에 대한 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인 혼란이 1년 6개월 정도 계속되는 사이에 총선이라는 큰 우리를 알려낼 수 있는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고 협소하게 뭐라 그러죠? 압축해서 후보를 내는 것 그리고 정당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만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후보 뽑는 데만 급급했지 그 후보들이 가지고 나가서 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데는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6.38%라는 게 영원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주어진 대통령 선거 그리고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뚜렷한 목표식적으로 움직이면 프로테이지는 함께 움직일 거라 생각해서 뭐 이후에 올 당선되면 바로 준비해야 될 과제와 목표를 선거와 연동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패널 질문으로서 김준호 동지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예, 지난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 주도의 진보 대통합 건설에 관한 정치 방침안을 두고 뜨거운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새벽 4시까지 경론을 벌이면서 결국 안건 자체가 통지가 됐지만 현장 조합원들의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진보 대통합 정당 건설에 대해 후보님의 견해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 대통합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진보는 그냥 진보적인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민주노총 근처에서는 다 진보라고 표현하고 있는 폭력적인 민주노총이란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은 대중조직입니다. 이 대중조직이라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뭉쳐있는 조직이죠. 그 중에서 정치적으로 새누리당도 지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우리 노동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진보 정당이라 하면 얼마나 더 진보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주냐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임무인데 그 역할을 우리는 20년 동안 해왔던 조직이었습니다. 우리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정의당도 우리가 똑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 조직들이 있는데도 민주노총이 모이라면 다 모여야 된다. 민주노총 내에 있는 사람들을 뭐 정치적으로 모을 수 있느냐? 저는 불가능한 겁니다. 민주노총 내에도. 그래서 민주노총이 하고 있는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를 할 수 없고 진보 대통합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민주노총이 중심이 돼서 20년 전에 시도했던 민주노동당이 왜 깨졌는가에 대한 반성과 내용 정리부터 우선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능성이 있는지 타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원수가 많으니 모이라 새누리당이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폭력적인 방식과 형태로는 진보라는 이름을 걸고 갈 수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첫 번째 주제를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주제 2017년에 있는 대통령 선거와 2018년에 있는 지방선거를 노동당이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의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동당이 2016년 총선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0.48%라는 지지율을 얻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시고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노동당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처해야 되는지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0.38%를 받게 된 배경 때문에 사실은 지도부가 사퇴를 했습니다. 그 지도부가 그것 때문에 꼭 사퇴한 건 아니었지만 이 평가를 하기에 너무나 내부적으로 해야 될 우리 소진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판단 때문에 평가도 못하고 지도부가 사퇴한 이걸 제가 전체 평가를 하기는 무리입니다. 그렇지만 선거 전에 정당 내에 대표단이 당을 떠나게 됐던 그런 과정들에서 이런 문제는 파생될 수밖에 없었고 이 책임을 지도부가 졌던 그 과정 전체를 제가 평가할 수는 없기에 그 평가는 뒤로 미루도록 하고요. 제가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대신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로 초점을 맞췄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당이라 하면 우리가 내야 될 공약과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내고 그리고 국민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진보적이냐를 확신을 가져야 우리 표를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그런 부분이 약했습니다. 이번 총선 같은 경우에
알바 노동자들 중심으로 해서 당의 대표가 알바 노조 위원장 출신이었던 국회의원 동지가 되면서 최저시급 1만 원이라는 굉장히 오랫동안 쌓아왔던 목표를 가지고 당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최저시급 1만 원은 우리에게 남은 게 아니라 정의당도 2017년까지는 최저시급 1만 원 하겠다는 걸 공약을 했습니다. 우리하고 전혀 의논도 해본 적도 없고 콧방귀를 꼈던 사람이 그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민주당에는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 원 하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심지어 새누리당마저도 최저시급 1만 원 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진보적 가치를 우리는 주장했던 거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리 거를 만들지 못했다는 어려움이 남아있어 0.38%의 지지가 그걸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당내에서 아주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전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기본소득 부분 오랫동안 연구하고 준비해 왔었습니다. 근데 당내에 논란이 있다 보니까 우리 걸 알리는 시간이 부족했었습니다. 근데 이 좋은 제도를 더민주당의 비상대책위였던 김종인 대표가 좋은 제도라고 우리 당의 제도를 자기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장으로 있는 이재명 시장이 대선 후보로 기본소득 공약으로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당내에 이런 일들을 풀어나가는 능력이 부재했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알리기보다는 남에게 뺏기거나 사장됐던 경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철저히 우리 당원들 손에 쥐어진다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길게 말하자면 민주노동당 시절 여성 할당 30% 민주노동당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도 없었던 얘기들이 대한민국에 도입된 것이 진보정당이라는 이름의 민주노동당부터 시작을 했었고 포퓰리즘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긴 하지만 무상의료, 무상급식도 민주노동당 시절에 시작이 됐었어요. 그리고 조금씩 제도가 정착돼가는 과정입니다. 최저시급 1만 원에 우리가 뺏기긴 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을 그대로 국민에게 알려줬다면 진보정당이 이걸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이 70년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정부에서는 노동자를 위한 부처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노동부라고 이름을 지어놓긴 했지만 그 노동부는 노동자 단합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부서였습니다. 이런 부서를 우리는 이제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돌려줘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들 중에 긍정됐던 사람들로 이 부서를 채워야 되겠다. 장관을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차관도 국장도 그 사람들로 하야 되겠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이라는 제도를 87년 민주화위에 만들게 했는데 이 좋은 제도를 전혀 써보지 못하고 있다. 근로감독관 제도는 지금의 한 명에서 부족하니 3명 정도로 늘려서 여성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 장애인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 그리고 일반 사업장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 이 정도는 우리 노동자들 중에서 검증받은 사람을 채우고 싶다. 그리고 또 산재를 낼 수 있도록 안 하다 보니까 산재 보험금이 남아 돌아가서 기업들이 돈을 남긴 정도가 됐습니다. 산재를 내는데 노동자 편에서는 담당관이 필요한데 기업 편에서는 담당관이라면 우리에게 무리가 없으니 그런 담당관도 노동자 속에서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의미로 국민들에게 다가서고 노동자들에게 다가서면 이건 우리가 공약했지만 어떨 것 같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는 민주당 체합받을 것 같고 정의당도 무조건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새누리당도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아니 되면 우리가 뺏겠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노동부 전체를 노동자들을 위한 부서로 채우겠다는 얘기하면 되고 그걸 또 받아주면 우리 부서 하나 더 만들겠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들 공약은 점점 발전되는 공약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를 보여주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우리 노동당의 생각이기에 저는 이런 것들을 대선과 연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국회의원 선거는 250개 정도의 투표가 있어서 250명이 나갈 수 있지만 대통령 선거는 많이 나가야 10명 내야 합니다. 어떤 정당이 무슨 말을 하는지 국민에게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치고 후보를 내지 않는다면 우리 노동당을 알릴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사장시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노동부의 개혁부터 시작해서 검찰도 개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을 죽이고 때리고 국민을 죽였던 검찰과 경찰이 떳떳하게 살고 있는 세상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봐왔습니다. 권력이 바뀌었지만 늘 그 자리에 그 경찰들은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뀌면 우리가 권력을 잡으면 그 경찰들은 진급 불가능하고 옷 벗어야 된다는 거. 제도적으로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해야 돼요. 대선 공약 중에 핵에 대한 문제도 우리는 제대로 된 공약을 내야 노동당을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수만 톤에 되는 핵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저희 마땅하고 좋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나는 돌산인 인왕산. 대통령이 그 뒤에 묻어두고 국민들 안심하셔도 됩니다. 얘기를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런 대통령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공약하면 다른 정당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공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가병 대표 후보님 말씀을 들으면서 잠시 노동당이 집권하는 꿈을 꿔서 참 행복했습니다. 패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김준호 동지 질문. 지난 총선에서 0.38% 굉장히 뼈아픈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이 해온 것들이 헛되진 않다고 생각하나 실제로 결과적으로 우리 당의 입지가 좁아지진 않을지 다음 선거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이 되는 선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이 노동당이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당에 대한 어떤 인지도나 접근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청년 세대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곁에 있는 그런 당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20, 30대 청년 세대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좀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후보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어떤 것을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하고 또한 동시에 당내에 있는 청년당원들을 어떤 이 당의 정치적 주체 그리고 나아가서 이 사회 정치의 주체로서 만들기 위해서 어떤 기획과 전략들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대선 후보였으면 참 답변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 몇 개월 준비해서 나와서 가능했는데 제가 당내에 대표단이 사퇴하고 불과 지금 만 석 달이 안 된 사이에 여러 가지 출마 결심까지 해서 만들었던 과정이라서 사실 상세하게 준비는 안 돼 있지만 제 속에 있는 그림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제가 아직도 30대 청소입니다. 87년 노동운동 시작했을 그때처럼 금방 지나갔습니다. 지금 20, 30대 젊은 동지들에게도 똑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내가 젊다고 얘기하지만 언젠가는 저 나이 또래에 대해서 세상을 뛰어다니고 노동당 이름으로 전국을 휘어잡고 있을 때쯤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저희 20, 30대는 그냥 싸움만 하는 시기였습니다. 투쟁만 잘하게 되는 시기였지만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뀌어서 여러 가지 사람들과 특별한 경험들도 해야 되고 다르게 돼요. 그 속에서 제가 해볼 수 있는 건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건 충분히 전달할 수 있지만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용을 우리 당내에 펼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공간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의 젊은 동지들이 아닌 나이 든 동지들이 그런 동지들을 어떻게 하냐 물으면 간단합니다. 나이 든 우리가 맞추면 됩니다. 젊은 동지들과 높이를 맞추면 우리는 하나 되고 그 젊은 동지들이 우리 나이가 됐을 때쯤이면 집권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노동당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이 어떤 게 있느냐? 우리 오래전부터 했던 이야기 많습니다. 노동당이라는 이름이 좀 구태연한 것 같고 뭔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젊은 우리 동지들. 노동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을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노동에 대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노동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왔고 그 노동 속에 이 세상이 변화된다는 걸 체득하도록 만들어졌던 그런 교육을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우리 젊은 동지들에게 내가 했던 경험, 노동이 얼마나 중요해 말로서 불가능합니다. 교육이 필요하고 전 대선 후보 공약 속에도 꼭 들어가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한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노동교육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게 공약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식도 조금씩은 바뀔 것이고 그리고 노동을 경험했던 우리 기성세대와 그 노동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제대로 이 세상을 알고 싶어하는 동지들 간의 간격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배워왔던 사람들 말고 처음 시작하는 어린 학생들부터 노동에 대한 얘기가 달라진다면 젊은 세대와 계층을 좀 더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가지고 있는 노동당은 젊은 사람들이 우리 나이쯤 돼서는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차이는 정당이 됐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다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아왔던 투쟁했던 우리 나이대의 사람들과 젊어서 대학을 졸업해서 이 사회운동을 하려고 세상을 바꾸려고 뛰어들었던 젊은이들과는 전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부분 시간을 줄이면서 지금은 우리는 맞추는 것 그리고 지금 젊은이들은 나중에 커오는 젊은이들이 전달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통로를 우리 당내에서 만드는 것 이것이 장기적인 미래의 우리를 만들 수 있는 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1년 2개월 뒤로 다가왔는데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6개월쯤 뒤에 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후보님께서 대통령 선거를 노동당이 독자적으로 완주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2018년에 있는 지방선거에 어떤 도움이 되고 우리는 또 지방선거를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이 할 것인지에 대한 후보님 생각들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건 어디까지 제 생각입니다. 우리 당대회는 대의원대도 거쳐야 되고 당대회를 거쳐야 됩니다. 당대회를 거쳐야 모든 것이 결정이 나는데 후보 결정 문제나 후보를 내는 것까지도 다 결정하겠지만 후보로 나선 저의 입장은 어디 가도 명쾌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선 때 노동당이라는 이름으로 노동당의 가치를 선전하지 않는 선거를 치르는 것은 우리는 당의 존재가 왜 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까지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그 가치를 세상에 알려내는 것들을 만드는 거에 제가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과 지방선거 연결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오늘 저 계산은 이렇습니다. 제가 당선이 되면 당선되는 그 순간 올 연말 전까지 대대적인 후보자 발굴 작업을 시작합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수는 5,000명입니다. 국회의원 수는 250명, 대통령은 1명이지만 그 속에서 지방선거에 시군, 구의원, 구청장, 시장까지 약 5,000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우린 사람을 낼 수 있을까? 그것부터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년 6개월 전부터 후보로 나갈 사람이 있는지부터 타진도 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설득도 하고 끌어들이기도 해야 되는데 그걸 선거 앞두고 늘상 그랬습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맨 마지막은 어떻게 하느냐? 당 대표단에게 위임 한 달까지 해놓습니다. 등록하기 전날 당 대표단에서 마지막 망치 때려서 다 인정해줍니다. 이래서야 우리 당의 가치를 언제 설명하겠습니까? 대통령 선거 때 우리 당의 가치를 설명해놓고 6개월 남은 그 사이에 예비후보 등록하면 넉 달 전이 됩니다. 그때부터 뛰어다니면서 대선과 연결돼서 당의 가치와 내용을 노동당의 내용으로 설명했을 때에 받는 신의 효과는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크다 안 크다 제 개인적인 물론 생각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당원들에게 던져주고 당원이 아닌 사람들도 그걸 쳐다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설득이 될 때만 우리 당은 살아날 수 있고 선거와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연말쯤에 당원 전체에게 문자 메시지 보낼 생각입니다. 출마하신 의장에 계신 분 준비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출마해서 우리 가치를 인정한 우리 가치를 존중해 줄 만한 분이 계시면 설득해 주십시오. 아니면 대표단이 나서겠습니다. 이게 제가 제일 첫 번째 당원 정책에 보내고 싶은 문자 메시지로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 주제까지 토론을 마쳤습니다. 예, 세 번째 노동당이라는 정당이 말씀하신 대로 2017년, 2018년 선거들을 잘 치러내고 대중적 지도를 이끌어내려면 당이 당원들의 참여를 늘리고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모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을 제가 먼저 좀 드려보겠습니다. 노동당은 오랜 침체의 길을 벗어나서 새로운 활력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당원 참여를 특히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할 조직 혁신 방안이나 사업 방안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게 참여 방안 아니면 우리 노동당에 가야 될 방향을 제가 다
알고 타제시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좀 신천은 떠받들어져야 되는데 잘해도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다들 열심히 다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당은 지지율이 이렇고 다 이 말씀 다 하시면서 제게 준 짐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짐 받아서 제가 제일 잘하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뭐 30년 동안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과 늘 부딪혀 살아왔었고 그 사람들의 그 동지들의 심리를 가장 잘 알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면 그 사람 동지들 욕을 할지 모르지만 제가 말하면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동지들 마음을 가장 먼저 얻는 것부터 시작할 생각입니다. 제가 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전국을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다 나갈 줄 알았던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노동운동을 했던 옛날 멤버들이. 노동당 내에 구석구석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묵묵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후보로 나서니까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직 안 나갔습니까? 우리 당원이었습니까?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노동당이라는 이름 속에 민주노조 운동이라고 하면 정규직 노동자 운동, 이게 약화되어 있는 운동처럼 되어 있긴 하지만 이 속에 예전에 꾸준하게 살아왔던 동지들이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동지들을 규합해서 연말 전에 200~300대 이상으로 공개 토론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동지들이 모인 자리에서 노동당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가야 될 방향이 뭐였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노동자들이 원하는 노동자다. 노동당. 거기에다가 민주노총이 꾸준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진보정당을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인정도 안 해주면서 모여라 가라 얘기만 폭력적으로 하고 있는 여기에 우리를 어떻게 정할 거냐. 제 개인 바람이 있다면 이 동지들로 정면 돌파하고 싶습니다. 민주노총을 진보적인 가치를 가장 잘 심어줄 수 있는 노동당의 가치를 심을 수 있는 민주노총을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우리 후보를 내면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을 것 같고 꾸준히 통합진보당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당 내에서 꾸준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 역할 내용이 후보를 직접 내든 아니면 간접으로 다른 사람을 대리로 세우든 아니면 연합을 하든 아니면 이 민주노총 내 간부를 남겨놓든 이러면서 자기를 같이 꾸준하게 심어왔었습니다. 근데 그게 잘 됐으면 우리도 말 안 하겠지만 잘못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비리, 그 다음에 폭행 사건 여러 가지로 민주노총은 곤두박질을 쳐왔습니다. 이렇게 맡길 것이 아니라 진보적 가치를 가장 잘 주장해왔던 노동당이 그 역할을 한다면 훨씬 더 세상을 빠르게 갈 수 있을 거다. 민주노총이 맞느냐 이 얘기부터 시작해서 논란의 소지는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우선 실현해내면서 그 다음 문제로 접근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접근부터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바꾼다면 우리가 실현하고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패널들 질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 여성이자 여성주의자로서 당의 활동에 대해서 당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20대 페미니스트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 또한 그래서 이제 그 초점에 맞춰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노동당 현재 여성과 남성 당원가 이게 당권자 기준인데 당원 비율이 여성이 25%, 남성 75%인 사실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성위원회에서 진행했던 실태 조사에 따르면 특히 세대와 성별에 따라서 노동당이 성평등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온도차가 굉장합니다. 단적으로 40대 남성 응답자의 50% 가까이는 성평등하다 또는 매우 성평등하다 이렇게 보고 계신 반면 20대 여성 응답자들은 단 10%만이 이 당이 성평등하다 또는 매우 불평등하다라고 보고 계시는데요. 50% 가까이 불평등하다고 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심각한 불균형, 심각한 온도차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아까 청년과 관련된 질문에서 이제 이 청년 세대들이 주체가 되는 당의 주체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미래에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위주의 이야기를 하신 분이 저는 조금 아쉬운데 사실 20, 30대 때 당
건설하는 운동을 하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 30대 때도 여전히 주역이셨고 현재도 주역이시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나 이 불평등하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20대 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미래에 우리가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주역이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당장 내가 이 이전 세대와 굉장히 다른 매우 불안정한 조건의 이 삶 그리고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을 수도 있겠다고 하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정치가 해결해야 된다. 내가 그 정치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의 이 노동당에서 그런 기대를 저는 우리가 받아야 하고 그 기대를 또 더 크게 증폭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끝없이 제가 할 수 있는 얘기 중 하나가 석 달 사이에 대표 후보까지 준비가 되고 출마까지 했는데 그 전까지 제가 뭐 특별히 준비를 안 했던 사람에게 하는 질문 중에서 그나마 다른 것들은 조금은 제가 좀 만들 수도 있고 준비도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약한 대목 중에 하나가 여성주의 문제, 페미니스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어보고 공부를 해보면 특별한 게 페미니스트가 아니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요. 내가 뭐 특별하게 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사는 것과는 다르고 별반 다르지 않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해 갈 수 있을 거냐의 문제는 전혀 달라집니다. 고민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내 주변에 있는 40대, 50대 남성들은 젊은 여성들 보는 순간 젊은 우리 남성 동지들 보는 순간 다 똑같이 말합니다. 며느리 삼고 싶다. 사위 삼고 싶다. 몇 살이 기본이 이렇게 있어. 이 습성을 바꾸기가 제가 우리 당원들에게 당원이 된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지만 당원하라고 설득하면서도 우리 당은 이런 건 평등해야 된다고 얘기하고는 있지만 설득력이 있거나 아니면 내 말을 들어줄 정도의 사연은 아니라는 게 저도 인식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답이 확신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그냥 확신해서 얘기하겠지만 그 다음은 아직도 어떤 방법을 하겠다는 참지 못했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방식과 내용 속에 남에게 전달하고 저는 차별 중에 여러 가지 차별이 있겠지만 성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나 나이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알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저도 비슷했었지만 노동당이라는 당내의 문화를 통해서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이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대목이 있다면 여성 비율이 25%, 남성 비율이 75%, 저도 이 선거를 시작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비율이 어떤지에 대해서. 그 비율을 가지고 어떻게 늘릴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왜 이러냐고 따지면 제가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 설문조사할 때 들었던 얘기보다 훨씬 더 많은 얘기를 들어봐야 알 수 있고 그래야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질문만 던져버리고 그 비율에 어떻게 생각하냐 비율을 높이고 40%대까지 이상은 최소한 높아져야 되지 않겠니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높일지에 대한 고민은 저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 한 달 정도 선거 18일 유세 기간 동안에 질문이 계속 들어오긴 하지만 18일 동안 고민해서 이 답을 찾기에는 제게 부족했습니다. 답을 주신다면 그리고 함께 고민해서 가야 될 방향과 늘리는 태도를 방식을 선택해서 하자면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노력한다가 아니라 앞장서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은 질문 형태 그리고 던져주는 형태가 아니라 방법과 내용을 같이 전달해 줄 수가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 대목이라서 잘하는 사람이 지도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남성들 방식이 이러니 이 말을 어떻게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는 무조건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제게 던지는 이야기만 들으면 저는 노동 쪽은 제가 훨씬 편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잘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쪽은 제가 잘하는 대목이 아니니 우리가 이러이러한 참여를 받았다는 얘기를 나열을 쭉 해놨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의견들을 설문조사 내용 속에 다 담아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대목을 이렇게 바꾸자고 제가 제안한다면 저는 다 받아서 우리 당내에 문화 바꾸는데 저 뭐 그렇게 마지막
그 카드 뉴스처럼 보낼 때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당 내 선언처럼 우리 이렇게 실천한 당이 되겠다고 개인 때마다 만들고 싶다. 근데 그걸 만들려고 했더니 녹색당이 먼저 해서 우리 그것과 좀 다르게 차별성을 두고 싶다는 생각에서 내용을 채워주기 노렸습니다. 그런 내용을 채워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할 생각입니다. 출마에 대해서 노동자 당원들이 당의 중심에 세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하시는데 노동자 당원이 당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노동자 당원이 중심에 서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 노동자라는 게 묘하게 뉘앙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늘 봐왔던 정규직 중심의 노동자 제가 표현한 건 그런 게 아니었는데 뉘앙스는 그렇게 벌써 들립니다. 민주노총이라는 곳이 그렇게 다 취급이 되고 있고 저는 그렇게 노동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 여성 노동, 그 주부들의 가사 노동, 그 다음에 장애인 노동 다 포함한 노동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 중에서 중심성이라는 얘기는 좀 묘하긴 하지만 그 노동들이 가치가 있는 노동이라는 것이 우리 당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우선이었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문제, 재정의 문제가 필요하니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들이 있고만 하면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화를 낼지 모르지만 저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당을 해봤던 사람들이 재정을 어떻게 모아주는지 알고 있고 표가 어떤 영향을 가는지 알고 있는 당신들이 진보정당이 우리 노동당에게 투자해달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투자를 시작으로 두 번째 가사노동의 중요성, 여성노동의 중요성, 장애인 노동이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그 사람들로부터 접할 수 있는 중심을 잡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게 있고 애초에 말씀드렸던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들,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하겠다는 제 의견이 포함되어 있는 노동자 중심성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주제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끝났고요. 네 번째 주제, 독자적인 정치 세력으로서 노동당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노동당이 독자적인 정치 세력으로 존립하고 발전 강화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노동당이 독자 세력으로 남아야 된다는 얘기 중에 수치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호랑이 잡기 위해서 호랑이 굴로 들어간다고 하면서 민자당행을 선택했습니다. 불과 5년 전에 대선 후보로 나갔을 때 부산, 울산, 경남에서 받았던 민주화 투사했던 김영삼의 대통령 후보의 표는 노무현의 배 가까이 됐었습니다. 대선에서 지긴 했지만. 근데 5년 후에 그렇게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 있었던 총선에서 부산, 울산, 경남에서 지금의 새누리당이었던 한나라당이 받았던 표를 보면 역전이 됐습니다. 거꾸로.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움직였을 때 세상은 표로 움직입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만 증명되는 게 아니라 울산에서도 똑같이 증명됩니다. 2011년부터 바람이 불었던 야권 단일 후보, 그 야권 단일 후보로 시작이 되고 나서부터 불과 7년 사이인데 7년 사이에 제일 득을 본 당이 어디냐면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울산에서 5%가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7년 전에는. 근데 지금 46%로 전체 1위입니다. 지금의 새누리당이 2위고 진보정당은 그 당시에 40% 가까이 됐던 진보정당의 표는 16%로 떨어졌습니다. 국회의원 2명이 당선되긴 했지만 이 2명의 표는 지역을 주고 나머지 나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표였습니다. 표로 접근하는 순간 어느 순간 되면 일본과 미국처럼 거대 정당 두 개만 남게 됩니다. 서로 권력을 주고받는 정당은. 우리 그러면 진보적 가치가 없어지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보적 가치를 주장하는 정당으로 나와야 되고 그 정당이 뿌리를 내려면 독자라는 이름을 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버리는 순간 우리가 설 자리를 우리 스스로 버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보 정당으로 살아남고 가야 될 방향을 찾는다면 진보적 가치를 위해서라도 미래를 위해서라도 독자적으로 살아남고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독자성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패널들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저 지금 알바 노동자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한 달 일해서 받는 월급으로는 사실 고정 지출을 하고 나면은 사실 제가 평상시에 밥 하루에 한 끼 정도 먹을 수 있는 돈 정도만 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와 같은 이 청년 세대들에게 어떤 이 불안정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저희 세대에게 어떤 기본소득이나 최저임금 1만 원 같은 우리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이것들은 굉장히 어떤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점점점 더 심해질 거고 심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후보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공약들을 다른 정당들에서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빼앗기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많이 되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우리가 주도해서 공론화를 시키고 우리 노동당이 주도하는 한국 정치 이슈로 만들어 나가실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우리 지금 전체 당원으로 이 말을 퍼뜨리기에는 대단히 협소합니다. 당원이 얼마나 얘기는 필요 없겠지만 예전과 축소 몇 번의 당 내에서 탈당이 이뤄지고 난 다음에 외소되어 있는 이 정당으로 뭘 하기에는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걸 돌파해야 되는데 그 돌파의 방법을 뭘로 할 거냐? 똑같은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내년에 의제를 내고 선거에 출마한다고 하긴 하지만 거기까지 가야 될 난관은 굉장히 큽니다. 최저시급 1만 원 얘기를 해놓고 다른 정당들이 그 뒤에 후속타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알바 노조가 굳이 시행을 하지 않아도 우리 노동당에서 그 약속을 지키고 실현하라는 얘기를 던져야 되는데 우리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선거가 끝난 6개월이 안 됐는데 도대체 우리 공약이었던 걸 가져갔으면 실행하겠다는 방안을 내든 정의당 2년 후에 하겠다는데 대책이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라도 갔어야 되는데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이게 선거입니다. 공약을 우리 정말 공약으로 빈 공약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누군가는 지키고 실현할 수 있도록 따라갔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정당이 가기에는 조금은 애매하긴 하지만 우리 당도 함께하고 한 중심되었던 알바 노조가 정의당, 민주당, 새누리당 찾아가서 약속했던 거 어떻게 지킬 거냐 국민들에게 답을 내라고 떠들고 힘을 합쳐야 이슈가 새롭게 우리 걸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 하겠다는 말이라도 들을 건데 우리 너무 우리 문제에 치우쳐 있고 한 발도 못 나갔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기본소득 문제는 당 내에서 발목 잡혀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맞느냐 아니냐부터 해서 당론이 된 적이 없다고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은 한은 우리 당은 밖에 내놓을 수 없는 포장도 안 돼 있는 이 포장이 모양으로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 대목 최저시급 1만 원부터 알바 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얘기 이건 우리 당이 꾸준하게 가져가야 될 수정의 최선봉에 써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선되면 지금 말했듯이 타 정당과 어떻게 할 것이냐 묻기도 하지만 그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는 노동당과 제일 중심으로 섰던 알바 노동자 동지들이 역할과 내용을 분단해서 사회적 이슈를 다시 끄집어내는 역할을 해야 우리는 관심을 가질 거다. 선거 끝나면 없는 관심을 다시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다시 우리가 이슈를 만드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보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독자적인 정치 전략으로 조립하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진보성을 현재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 당이 집중해야 할 가장 치열한 문제 중에 하나가 여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목숨 바쳐서 사연도 하려고 봤더니 어떤 청년 여성이 해준 얘기예요. 사실 목숨 바칠 일이 별로 없더라. 근데 여성 혐오 반대 시위를 하면서 집에 가는 길에 여기다 진짜 누가 따라와서 칼 맞아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여성 혐오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약간 며칠 만에 고민을 더 완성시키기에 시간이 부족했다. 그리고 좀 삶의 경험이 다르니까 남성이시고 좀 이전 세대이시니까 삶의 경험이 달라서 더 완성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저는 만약에 지금 이 나라에 막 핵발전소가 터지고 그랬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충분히 하지 못해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하고 절박한 문제를 느끼느냐에 따라서 어떤 부족한 형태더라도 당연히 저 역시 부족하고 같이 만들어나갈 부분이 많지만 어떤 더 열심히 고민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좀 그런 태도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새 이렇게 터져나오고 있는 아까 제가 예를 든 그 여성 혐오 시위를 하고 집에 가는 길에 죽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뭐 메갈리안이 뭐 이렇게 강남역 살인 사건이 이런 곳곳에 페미니즘이 강하게 등장하고 많은 여성들이 페미니즘 정치가 필요하다, 페미니즘 정당이 필요하다 이렇게 실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동당 밖에서도 그렇고요. 다른 적이 없었던 사람들도 그런데 그래서 우리 당이 이 여성주의 이슈에 대해서 진보 정당으로서 대안적인 세력이 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네, 이거 답변하기 되게 고급스럽긴 합니다. 페미니즘 정당이 생길 수도 있다. 저는 뭐 진보 정당 속에 여러 정당이 생기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빠져나갈 거다. 저는 뭐 페미니즘 정당이 생겨서 우리를 끌어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런 정당을 배우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없거든요. 핵에 대한 문제도 녹색당처럼 선명하게 얘기하지만 대안을 찾거나 이러지 못했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야 위험하고 무서운 거구나 하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여성 문제도 지금 여성주의 운동이 페미니즘 운동이 최근에 급격하게 일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상황 때문에 더 뭔가 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남성들이니까 다를 거다. 똑같다고 얘기는 물론 할 수 없습니다. 체감이 다르다는 건 그건 뭐 어디 가서 똑같다고 했는데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체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체감 가지고 체감이 다른 네가 빨리 내놔라고 얘기를 자꾸 한다고 해서 제가 그 답을 찾기에는 뭘 하고 싶다, 뭘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 체감을 하고 있는 동지들이 그 체감 온도를 다른 데 어떻게 전파할 건지에 대한 얘기가 가장 좀 빨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체감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제 체감 온도로 전달하기에는 거의 얘기할 때마다 다르더라고요. 여성주의를 주장하시는 특히나 젊은 여성 동지들은 심각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은 다 다른 거예요, 분위기가. 저게 눈물이 나야 될 정도 본인 이야기는 아닌데 그런가 이거부터 시작해서 제가 TV를 보다가 눈물이 날 때도 있긴 하지만 그 눈물과는 전혀 다른 눈물인데도 저는 감성적으로 똑같이 일을 못하고 있는 내가 어떻게 저걸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한다는 얘기를 늘상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닌데 더 이상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고민 말고 답을 찾아서 이걸 하자는 얘기를 못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라는 걸 이해시키려고 자꾸 고민하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성주의 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 위원회가 있긴 한데 부문위원회가 그 부문위원회에서 제가 참석률이 워낙 저조해서 제대로 얘기를 잘 못해서 그런 접근성이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저 말고 다른 분들이 대안을 내주시거나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충실히 수행을 하겠는데 현재로서는 답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드러내놓지 못하는 게 가장 죄송하고 안타깝습니다. 예, 네 가지 주제에 대한 질의와 토론 들었습니다. 여기 참석해 계신 패널분들이 추가로 질문 한 가지씩 더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추가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장에서 저도 지금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현장에 지금 정규직과 임금 차이라든가 임금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상황이고 비정규직에서 노동자 가입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눈치 보면서 하는데 사측에서 이런 걸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조합을 만들었다 해가지고 해고 징계 이런 수위가 점점 강해지는데 또 이 자본은 정규직을 지금 현재는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방향으로 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또한 또 보수 정권들 또한 뭐 법과 제도를 뭐 통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도우고 있는 입장이고, 이런 현실에서 우리 노동당이 뭐 현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적극 조직해서 정권과 정권에 맞서 선두에서 싸워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어떤 방안들이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지금 소속돼 있는 조합이 현대중공업 하청노조의 조합원으로 14년차 조합원을 하고 있습니다. 14년 전에 현대중공업의 노조를 만들어서 간부들 똑같은 일이 벌어졌거든요. 14년 전에도. 노조 만들고 나자마자 바로 해고다 시켰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0여 명의 노조원으로 늘렸는데, 간부로 얼굴 드러난 사람들은 업체를 폐업시키고, 업체 폐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다른 사업장으로 복귀를 시켜주지만 그 노조 간부들은 찍어서 복귀를 안 시킬 겁니다. 회사가 없어져서 그냥 길거리 그냥 나앉도록 만드는 그런 과정을 현대중공업 내에 거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작년 한 해 동안 15,000명 정도의 하청노조 조합원들이 길거리를 내몰리는데 간부들이 그 속에 포함이 다 됐습니다. 그랬다가 싸운 일부는 복귀가 되긴 했지만 안 되는 사람들도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정규직 문제도 비슷하게 포함이 됐습니다. 현대중공업만 예를 들면 3,000명의 조합원이 아닌 사람을 자를 때 노동조합에서 손을 안 댔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조합원 중에서 자르겠다고 얘기했을 때 노동조합이 발끈했습니다. 늦었어요. 비정규직을 손댈 때 고용의 문제를 손대지 않았던 정규직 노조가 다 잘려나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같은 편 되자고 한 걸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습니다. 비정규직이 45,000에 정규직 조합은 15,000이었는데요. 초에. 지금은 10,000명 정도는 줄고 있거든요. 본사에 아웃소싱에. 여기에 10,000명만 싸워도 충분하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 10,000명이 아무리 싸워도 4만 명 정도의 하청 노동자들이 일어나고 있으면 파업 효과는 제로입니다. 그래서 정규직 노조가 지금의 민주노총의 문제는, 저는 그래서 아까 민주노총 내 개혁을 이야기했던 거였고, 민주노총 개혁 중에 가장 큰 대목 중에 하나는 비정규직이 70만 민주노총 조합원 중에서 비정규직이 20만이 넘습니다. 가장 큰 조직화 될 수 있고 산대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직들에게 싸울 수 있는 권한과 재정을 지원하지 않는 한은 민주노총도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대한 세력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연말 노동자들 모였을 때 공개적으로 이런 제안하고 만들어서 민주노총 개혁 중에 제일 큰 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상별로 가야 되는 것. 그 중에서 비정규직 산별로 20만 이상 되는 조직에게 돈과 조직을 모아줘야 된다는 부분 하나. 그 다음에 크게 다른 조직을 2개 정도, 3개 정도로 잘라서 대상별로 만들고 중앙은 투쟁할 수 있는 구심이 되기만 할 뿐이지 지역산별로 지역에서 투쟁의 구심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기획이고, 재정 문제도 획기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없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해왔지만 아무도 실행을 못 시켰습니다. 이런 실행이라도 돼야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옛날로 다시 돌아가면 87년 이후에는 비정규직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90년도 초반에는 비정규직의 문제가 아니라 정규직도 자리가 없어서 사람을 찾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분배 구조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재벌들이 가져가는 돈이 지금은 60대 40으로 재벌들이 40을 가져가고 노동자가 60을 가져갑니다. OECD 가면 7대 3입니다. 이 비율도 바꿔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본이 가지고 있는 몫을 빼야 되는데 지금은 박근혜 이명박 때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김대중 때 꾸준하게 이쪽으로 늘려왔습니다. 재벌 쪽은. 그리고 산해유보금이나 어마어마한 돈이 창고에 쌓이고 있는데도 노동자는 스스로 비정규직을 더 만들려고 합니다. 결론의 싸움은 정치권과 싸움. 그 투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 노동당이 필요한 거고, 그렇게 해서 그냥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몰수해야 된다고 할 만큼 우리 강한 우리 입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노동자들
이 지금 참여를 받고 있는 대목들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찾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현안 싸움으로 기존기준 문제가 대두되고, 그리고 이전에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전파가 되어야 이게 분배 구조가 바뀌면 세상이 바뀔 수 있고, 분배 구조가 바뀌면 어떻게 바뀌느냐면 돈을 이 노동자들에게 분배를 하고 나면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게 90년도 초반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시 재생산 구조로 갈 수 있어야 사회도 발전하는데, 우리 사회는 정체되기만 하고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같은 경우에 대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의 권리를 찾고 싶으면 노동자하고 가라. 하다못해 일본마저도, 일본에서도 최저시급을 높여야 된다고 총리가 이야기할 정도가 되어 있는데, 우린 그 수준도 못 벗어나고 있는 아주 저급한 수준의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고, 선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우리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진행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은 제일 그나마 투쟁을 경험해보고 앞장설 수 있는 민주노총의 개혁이 시발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 노동당에서 할 수 있는 시발을 그쪽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당연히 그 모든 사람이 페미니스트가, 그러니까 모든 당원이 페미니스트가 돼야 된다거나 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모두가 제가 느끼는 만큼의 여성 문제에 대한 체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같이 좀 더 지금보다 치열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궁금해진 게 있는데, 요새 남성 페미니스트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을 이렇게 돌면서 페미니스트들 많이 만나는데, 남성들이 자신의 남성성, 남성다움에 대한 강박이 자기를 되게 힘들게 했던 경험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시고, 그런 되게 폭력적이고 타인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는 걸 증명하는 방식으로 관계 맺었던 거에 대해서 성찰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강의 보이시는 후보께서 이제 사람들 밥 해주는 것도 좋아하시고 이렇게 생각보다 예민하고 꼼꼼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살아오시면서 좀 그런 남성성을 강조하는 사회나 그런 환경이 뭐 불편하신 적은 없었는지, 그리고 그런 것이 특히 노동운동에서 매우 강조되는 덕목들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굉장히 남자다워야 진정한 노동운동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작동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문제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노동운동 하면서 남들을 누르는 거에 익숙했던 사람이 맞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생존이죠. 우리 내부에서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라도 강함을 보이지 않으면 못 이기는 선거라고 늘상 생각해갖고 울면 안 되는 세상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제 나이 들어가니까 달라가지고 연속을 보고 눈물도 나오고 그러긴 하지만, 예전에는 전혀 그런 걸 몰랐던 세월이었습니다. 30대, 40대 때에 치열한 선거에 나가면 내가 강함을 보여주는 것, 그거 외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살았던 세월이라서,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서, 아니요, 젊지 않아도 저도 나이가 들어서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늘 이기기 위해서 내 강함을 뽐내거나 아니면 남 앞에 큰 소리 쳐야 세상에 뭔가 될 수 있던 그런 삶이었다는 걸 늘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걸 뭐 되돌릴 수는 없고, 뭔가 좀 이게 맞았는가 하는 의문들이, 저 옛날에는 잘 몰랐습니다. 요즘에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바뀌었으면 세상이 나처럼 같이 보러 왔을 텐데 그냥 내 혼자 생각만으로 내가 왔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대표했을 때, 내가 부총장이었을 때, 그럴 때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조금만 더 변화가 있었으면 더 역할을 했을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습니다. 의학은 뭐 이렇게 하기 좀 지나간 인간이 그럴 수는 없지만, 역할을 민주노총 위원장일 때 그냥 위원장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달랐으면 훨씬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입주했을 건데, 몰랐다는 아쉬움이 많은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가경하면 골리앗 투쟁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저희도 지하철에서
강연 요청을 하고 했었는데요. 지난 당원들에게 보내는 문자에서 골리앗 투쟁이 개인적으로 가장 가슴 아픈 투쟁이라고 소개하며 준비해 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골리앗 투쟁이 가장 가슴 아픈 투쟁으로 남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제가 골리앗을 오를 때까지만 해도 30대 초반이긴 했지만 노동운동의 경험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부족한 정도가 아니고 많이 모자랐어요. 그냥 아까 말했던 맞추니까 의리를 배반하면 안 되고 싸워야 된다는 그 고정관념에 골리앗까지 선택을 했는데 골리앗에 올라가서 세상에 대한 눈을 뜨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과 같이 가야 될 방향에 확신을 주지 못했습니다. 50명 정도가 모여있는 여기에 지쳐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확신을 주면서 남아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너무나 부족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골리앗을 내려오고 나서도 울었지만 2년 후쯤에 감옥 2년 6개월 살면서 제가 세상에 대한 공부를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책을 가장 많이 봤던 시절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책 보는 거 되게 싫어했었는데 감옥에 가서 어쩔 수 없이 봤던 책들이 눈을 뜨게 만들어줬었고 그때 내가 골리앗에 있을 때 이 정도만 됐었어도 절대 안 내려오고 버티면 싸움은 됐을 거고 이길 수 있었을 건데 하는 그런 후회를 가장 많이 했던 거였고요. 민주노총 위원장 시절을 겪으면서 후회를 저는 뭐 거의 하지 않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만 떠오르면 지금 저 정도 같아서 그냥 거기서 세상을 위해서 뭔가 했을 거라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걸 못했다는 게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더 그때를 끈질기게 후회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준비가 부족했다는 얘기도 물론 있지만 준비보다는 내가 준비가 안 됐었다는 게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다. 사원들이 당에서 활동을 하면서 제일 불편한 것들은 특히 나이 어린 여성일수록 더 심한 것 같은데 당 내부에 있는 어떤 차별이나 이런 것들을 마주할 때입니다. 당 게시판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목격되고 실제로 경험되고 있고 멀리 가지 않아도 집회만 봐도 어떤 우리 아들 같은 딸 같은 이런 이야기나 얼마 전에 백남기 농민 분향소에서 있었던 청소년 활동가들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사회뿐만이 아니라 이 당내에도 아직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청년 활동가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준비 기간이 짧아서 이렇게 다 미처 구체적인 것을 준비하지 못했겠지만 어떤 지난 선거운동 과정에서 그런 것들의 이야기들도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다른 청년당원들이 해주셨을 거라 이야기를 해주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혹시 지금 당장 어떤 것을 먼저 해보고 싶다. 제일 처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시작하겠다라고 혹시 생각하신 것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제가 당선이 되면 여성 동지들, 청년 동지들과 우리 당에 바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고 싶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우리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걸 당원들이 그 작성은 물론 당사자들이 하겠지만 그 전파는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여성은 어떻게 대접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여성 동지들이 올라오면 그건 제가 전파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우리 당은 이렇게 좋겠다는 얘기를 해주면 제가 전하겠습니다. 청년이 전하는 것보다 제가 전하면 더 낫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 당의 방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런 걸 만들고 싶어서 저는 녹색당을 흉내내지 않고 우리 걸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서 했던 거였고 아마 우리가 그거 토론한다면 훨씬 더 나은 지침과 방침으로 우리 행사 시작하기 직전에 우리 청년당원들이 이런 걸 원하고 있고 우리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서약할 수 있고 맹세할 수 있는 그런 서약서라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게 제 생각으로 부족한 게 워낙 많으니 그 대목을 채워줄 수 있는 부탁 말씀과 함께 그게 된다면 우리 당원들도 이건 내가 몰랐던 건데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구나 하는 걸 세상에 알릴 수 있고 우리 당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그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준비한 4가지 주제에 대한 공통 질문과 여성, 노동, 청년들을 좀
대신해서 참석하신 패널분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여성 노동 청년이라고 하지만 여성 안에 노동 청년이 있는 거고 노동 안에 여성 청년이 있고 청년 안에 여성 노동이 있는 거니까 다 유기적으로 엮여져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4가지 주제로 진행된 질의응답에 대표 후보인 이가종 후보께서 성실히 답해 주셨고 패널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기 앉아 계시는 수많은 당원들과 패널들께서 추가로 질문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면 카메라 의식하지 마시고 허심탄회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가벼운 질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대표 후보, 부대표 후보 다들 이제 단독 출마하셔서 다음 주 투표 마치면 당원들의 50% 이상의 지지를 받으시면 투표 마감 다음 날부터 부대표로서 후보 수행하실 것 같은데요. 대표 당선된 첫날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첫날이 휴일날입니다. 휴일날 뭘 어떻게 보내요? 지금 쉬어요. 아니 뭘 질문? 휴일날 꼭 일해야 된다는 것처럼 그 말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질문하셔가지고 월요일 날 어떻게? 월요일날 당사에 와 있었습니다. 만일 당선된다면 그건 뭐 전제가 분명히 돼야 되는 거고 제가 월요일날부터 모든 준비는 그 전에도 해야 되겠지만 금요일날이면 사실은 내용이 끝이 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제 머릿속은 지금도 복잡하긴 합니다. 오늘 나왔던 얘기들의 취약도 분명하고 그리고 사실 가장 먼저는 런닝웨이트로 출마하지 않은 우리 대표와 부대표 간의 역할 분담부터 그리고 지금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당직자들과의 어떻게 소통할 거며 자리를 어떻게 임무를 어떻게 가를 건지부터 시작해서 하나도 준비된 게 없습니다. 누가 준비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야 될 거고 뭐 대신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집회 때 뛰어다니면서 시간 많이 뺏기는 것은 당분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안에 내부 정리하는데 전력을 쏟아야 될 거라 생각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 또 한 가지 밖에 다니면서 어설픈 집회에 가서 손 내밀고 손 얻는 거 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집회, 대접받는 집회에 가서 참석하고 싶지 그냥 막가지는 않은 생각입니다. 월요일날쯤에 뭐가 행사가 큰 게 있더라도 당분간은 우리 내부 준비하는데 전력을 쏟을 생각이 있고 아까 말했던 뭐 청년이나 여성 동지들의 얘기도 저는 오래 끌 생각이 없습니다. 빠르게 준비하는 것을 생각해서 그 대목을 만들어서 우리 8기 지도부는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세상에 빨리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런 분들을 빨리 하겠습니다. 저희 부산에서 와가지고요. 지금 또 2시간 있다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좀 아까워서 준비하고 가겠습니다. 저도 민주노총에서 이제 조합원이고 뭐 정규직 그런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노동조합이나 이 노동운동을 하면서 지금 현재 상태의 민주노총이 되게 이제 노동 계급의 대표성을 좀 상실했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이게 사회 자체가 뭐 대다수 뭐 노동 인구들이 비정규직, 불안한 노동자들도 좀 채워주고 있고, 민주노총 이제 자체가 어쨌든 이제 정규직 중심이다 보니, 저도 뭐 그렇게 있으면서도 뭐 실제로 제일 뭐 투쟁 선두에 뭐 선다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이 국민들 속에서 이런 대표성들을 부여받기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노동당이 예전에 좀 당명 계층을 할 때 좀 더 선명한 좀 당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예를 들어 뭐 비정규직당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좀 컬러가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게, 위원장께서 대표님께서 이제 대표가 되시면 좀 이전에 이제 그 민주노총 이제 위원장도 하셨고 좀 그러한 중심적 좀 사고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냥 느낌에. 그런 것들을 좀 벗어나서 우리 노동의 컬러가 어쨌든 이제 그런 전체적인 한국 사회의 노동에 대한 문제들을 대표하는 그런 컬러들로 좀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노총과의 관계도 좀 어떻게 또 설정을 하실 건지도 되게 궁금해요. 예, 우선은 지금 김종봉 얘기했던 게 가장 핵심입니다.
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민주노총이 반성부터 시작해요. 이 사회 중심 세력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중심을 놓친 이유가 뭔지에 대한 반성. 이게 되지 않으면 한 번도 못 나갑니다. 그 반성이라는 게 민주노총의 성폭행 사건부터 해서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만 열차 묻어왔습니다. 재정의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수석 부위원장의 자본에서 돈 받았던 문제부터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만 한 번도 드러내놓고 자신의 반성을 해본 적이 없는 민주노총이 사회 중심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노동 문제도 청년과 여성 문제와 똑같이 노동 문제도 우리는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는 우리 얘기를 사회에 던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그냥 던지기는 좀 부담스러워서 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우리 당내에 많은 노동자들이 모여서 그 해답을 찾아보자는 토론회가 좀 중심이라고 생각해서 그 제안을 드렸던 거고 민주노총에 저도 민주노총 조합원이긴 합니다. 저는 비정규직 조합원으로 등록이 돼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런 문제 민주노총만이 아니고 우리가 제대로만 하고 있으면 한국노총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노총에서 정당에 손 내밀었던 적이 많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정당 있었습니다. 이전에. 근데 지금은 한국노총은 꿈도 꾸지 못하는 조직처럼 새누리당을 지향하고 있고 툭하면 더민주당에 붙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정당의 가치를 보고 찾아올 수 있는 정당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덕 국회의원, 더민주당의 국회의원이 사실은 민주노총 초창기 멤버였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새누리당 지지 막 하는 바람에 당정이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더민주당이 국회의원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보적 가치를 제대로만 실현하는 정당으로 비칠 수만 있다면 예전에 노동자들이 우리를 찾아왔던 정당으로 다시 민주노총을 바꾸자는 것은 그건 뭐 우리 당내의 노동 부분에서 해야 될 일이고 전국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우리 메시지가 명쾌하게 던져진다면 우리 진보 정당의 가치로 인정해서 우리를 찾아주지 않을까. 그 가치 인정을 연말에 노동자들 모여서 그 답을 찾아서 세상에 던지는 거라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제8기 대표 후보 토론회가 거의 마무리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달여간의 대표단 선거 일정들이 마지막으로 마무리되면서 이광현 대표 후보님의 마무리 발언 들으면서 제가 토론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패널 오신 분들은 멀리서 오신 분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당이 서로 간에 힘을 합치기 위해서 다들 모여주는 거에 저는 희망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당 내에 구석구석에서 손에 뭔가 잡히기만 기다리고 있는 동지들이 되게 많습니다. 손에 뭔가 쥐어주면 뛰고 싶다는 마음도 있고 일으키고 싶다는 마음이 다 있는데 중앙이 그렇게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제게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뭐 흔히 말하는 정당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 국민의 지지도 바닥이고 우리 내부의 열정도 바닥이 나 있는 노동당. 여기서는 이제 바닥은 끝났고 올라오는 일만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열정을 심어주는 것 우리 8기 지도부에서 하겠습니다. 내용 만들어서 여러분 손에 쥐어주고 그리고 해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 올 연말 내로 우리 당이 바뀔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있는 한은 울지 않겠습니다. 웃으면서 여러분과 즐겁게 할 수 있는 정당 만들겠습니다. 그래야 힘이 나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 웃으면서 찾아올 거기 때문에 즐겁게 힘있게 가는 정당 함께 만들 수 있도록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겠습니다. 함께 지지해 주시고 그리고 이 지지가 되려고 그러면 투표가 돼요. 꼭 투표해 주셔서 저희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